자,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두 종류가 있어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좀비기출 문제집 두 종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려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이름도 꼭 적어주세요. 이 시간에 32강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합격서는 145페이지입니다. 합격서 145페이지.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하다 그래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애, 상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된 게 아닙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상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먼저 상위법은 영리목적 임차해야 돼요. 즉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다음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9억 이하는 상위법 전부가 적용되지만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이 일부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보증금이 100억이어도 주임법 보호됩니다. 네, 상위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해요. 이 돈 많은 상가임차에는 별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있는데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먼저 3기현 체해지 규정이 있고 권리금 보호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그 다음에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다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얘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 적용됩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외워놓고 어디에 써먹은지 모르면 안 되겠죠? 초를 넣어서요. 회사의 초상권이 있어요. 회사의 초상권 엄청 중요하죠. 근데 그 초상권이 폐지 당했네요. 그럼 그 회사 거의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대표가 깨갱했습니다. 다시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가 되니까 대표가 깨갱했다고 꼭 외우세요. 그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있나요? 우선 변제권 없죠?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없어요. 최단기간 1년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9억 초과하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라고 딱 적어두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5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1번 적용 대상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 사업자 등록 대상, 2번 미등기 전세도 적용된다. 2번은 주임법과 똑같아요. 3번 일시사용 X도 주임법 똑같고 4번이 다르죠. 비영리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양괄호 2번 적용 범위 동그라미 1번 지금 이거 봤던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아요. 네, 상위법 적용 범위 대통령령, 서울은 9억 이하가 적용되고 과밀역적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서울은 과밀역적권역이만 기업으로 올라가잖아요. 부산광역시가 6억 9천 이하입니다. 광역시인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적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그리고 부산광역시 제외 그랬죠. 다시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적권역에 포함된 지역 인천광역시죠. 인천은 광역시지만 니은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군지역은 밑으로 리을로 내려와요. 리을. 광역시 아래에 군이 있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기는 군지역은 리을로 내려와요. 다음 부산광역시도 니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외. 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 이하가 상위법 적용되고 그 밖 그 지역은 3억 7천 이 금액 이하가 상위법 전부 다 적용됩니다. 전부. 근데 3조 대항력, 10조 1항, 2항, 사망입니까? 본문입니까? 본문. 이게 계약갱신 요구인데 단서가 빠졌네요. 본문까지만 적용되고 사망 단서 빠졌어요. 그 다음 제 10조 2부터 10조 9까지 규정, 그 다음에
몇 조 몇 조는 자기 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된다. 아까 이게 외웠던 거예요. 초상권 폐지 대표계획. 그래서 자, 교재는 146페이지 그 박스가 다 초상권 폐지 대표계획 써 있습니다. 교재 146페이지 굴공시 암기법 있어요. 초상권 폐지 대표계획 있는 그대로 굴공시 읽으면 됩니다. 근데 5% 이건 지금까지 어려워서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그래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5%가 뭔지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초상권 폐지 대표계획 외웠고 교재 148페이지 146페이지 암기법 그대로 초상권 폐지 대표계획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갑소의 상가 5층짜리 있어요. A가 A, B, C, D 임차인 층에 한 명씩 들어왔어. 한 명씩. A는 나이키 대리점하고 B는 미용실, C는 노래방, D는 교회 목사님이고 E는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네요. 그럼 얘들은 이제 계약 조건 보니까 A는 보증금 3억에 월세 1,000만 원 냅니다. B는 보증금 2억에 월세 800만 원 내고 얘는 보증금 1억에 월세 400, 얘는 보증금 1억에 월세 200, 얘는 월세 없이 보증금 4억 주고 임차했습니다. 그럼 얘들에게 자 A는 장사하니까 상인법 적용될 것인가? 그럼 환산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벌써 10억이죠? 그럼 13억이네요. 그럼 9억 초과하기 때문에 9억 초과하죠? 상인법 보호받지 못합니다. 얘도 월세 곱하기 100 하면 8억이고 더하면 10억이네요. 9억 초과해서 상인법 보호받지 못합니다. 얘는 월세 곱하기 100 4억이죠. 더하니까 5억이라 9억 이하라 상인법 전부 다 적용됩니다. 얘는 환산하면 3억이죠. 근데 교회는 비영리죠. 비영리.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상인법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한테 상인법 설명하면 큰일 나요,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주거용도로 사용하니까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그냥 주임법 다 적용된다. 실제 용도 주거용, 주임법 적용됩니다. 이렇게 특별법이 적용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얘들은 다 일반법, 민법, 임대차 다 적용돼요. 얘들은 민법, 임대차 다 적용됩니다.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A, B는 장사하는데 얘들은 상인법이 왜 적용되지 않죠? A, B는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죠. 아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 초상권 폐지 대표계획은 A, B에게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적용 안 되는 거죠. C는 상인법 전부 다 적용되죠. 여기는 9억을 초과하니까 아까 초상권 폐지 대표계획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147페이지 이제부터 기본 구조는 주임법과 동일합니다. 대항력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란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죠.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 생기는데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받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가로치시고 이게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죠. 다음 똑같아 여기도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언제까지?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폐업증 했네요. 그럼 폐업증 가면 대항력 즉시 상실하고 그럼 우선변제권 다 날아갑니다. 폐업증 가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럼 다시 했잖아요. 다시 했죠. 그럼 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 예전 종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미 다 소멸하고 존속하지 않아요. 이때 폐업 신고할 때 이미 다 소멸을 했습니다. 예전 건 다 소멸했어요. 다시 한 날, 이날,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다음 대항력은 승계한다 똑같아요. 임차금을 양수인 기타 임대금을 승계한 자는 임대인 양도인 취 승계항소로 본다. 자,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그랬죠. 그 다음 보증금 보호입니다. 자,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권과 여기는 세무서장이네요. 주임법은 뭐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봤죠. 여기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을 적어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금을 가로열고 임대인서 후 대지 포함이 여기 대지 포함 동그라미 대지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써있죠. 우선하여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있다고 이렇게 법에 써있으면 있고 안 써있으면 없다 그랬죠. 다음 이제 최우선 면제인데, 자, 주임법에서는 주임법 소유익 임차인 판단할 때 월세를 고려하지 않고 보증금만 판단했습니다. 근데 상위법은 다르게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 여기 환산입니다. 환산. 주임법은 환산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는 2014년부터 뭐 상가는 그냥 거의 방치합니다. 안 올렸어요. 서울만 참고로 보면 보증금 6,500 이하가 소유익 임차인이에요. 월세 65만 원이면 월세 65만 원 벌써 6,500 돼버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2,200까지 최고세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상가 임차인은 거의 그대로 방치 상태. 주택 임차인만 계속 금액이 오르고 있죠.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우선 면제권. 자, 책을 넘기시면 이제 148페이지 이거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1번 발생 요건 소유익 임차인이 대항조건 갖춰야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조건 가져야 됩니다. 다음 2번은 똑같아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 가액, 임대인 대지 포함, 대지가액 포함 2분의 1 초과할 때 2분의 1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2분의 1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상주 증오 증액만 20분의 1 5%. 상임법 주임법 똑같이 5%예요. 그다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자, 임차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람 법률 49조 1항 2호에 따른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49조 1항 2호가 뭐다? 코로나. 예를 들어 코로나 따른 우리 집합 제한 받았죠. 집합 금지 조치 받았잖아요. 가로 열고 운영 시간도 제한 조치 받았어요. 기억납니까? 커피숍도 9시까지 못하고 학원도 수업 못하게 했습니다. 이걸 총 몇 개월?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했네요. 그럼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월세는 계속 내야 됩니다. 폐업했는데 임대차 기간 남아있어서 월세는 계속 내야 되니까 임차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다? 계약 기간 남았는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업했기 때문에 월세 그만 내도록 해준 거죠. 단 1번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보받고 3개월 지나면 발생한다. 그러니까 해지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3개월간 월세는 내야 되죠? 3개월간. 아무튼 이런 규정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또 어떤 감염법 또 이런 거 생길지 몰라요. 안 생기면 좋겠죠? 끔찍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법이 돼 있다. 다음 존속기간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상위법 두 파트 나눠서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 이어서 하겠습니다.